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센토사 담판이 70년 넘게 이어져온 한반도 냉전 구도를 해치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독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성김 대사와 북한 최선희 부상은 오늘 오전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젯밤 늦게까지 합의문을 조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단 간의 회의가 잘 됐다며 진정한 합의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젯밤 식물원인 가든바이더 베이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등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들을 둘러봤습니다. 시민들에게 손도 흔들고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오늘 밤 12시까지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야는 오늘 마지막 날 유세 전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비핵화 담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쯤 싱가포르 시내에 있는 북미 정상의 숙소는 검정색 리무진과 수십 대 호위 차량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들 리무진은 곧장 회담장으로 출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네, 어젯밤 늦게까지도 두 나라 간의 실무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가 잘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담은 단독 회담을 시작으로 확대 회담 또 우찬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두 정상이 만나서 지을 비핵화와 관련한 담판이 무엇보다 관심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오늘 아침에는 특집으로 오늘 일정과 의제 자세히 짚어드리고요. 전망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태훈 기자가 오늘 어떤 순서로 회담이 진행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를 무대로 한 북미 정상회담은 오늘 하루만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이번 회담은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이동 시간을 감안하면 양국 정상은 회담 시작 30분 전쯤 각각 숙소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담은 양측 통역사만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단독 회담부터 진행됩니다. 이후 확대 회담과 업무 오찬이 이어집니다. 확대 정상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등이,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이 배석합니다. 특히 오늘 담판의 쟁점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비핵화 시간표와 검증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Sanctions will remain until North Korea completely and verifiably eliminates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실무 협상을 주도한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성김 필리핀 주재 대사는 업무 오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찬 메뉴로 햄버거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햄버거를 먹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패스트푸드인 햄버거 자체가 북미 교류에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른바 CVID만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신뢰할 만한 합의가 있다면 오늘 정상회담에서 합의문과 부속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독특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가 미국의 유일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The ultimate objective we seek from diplomacy with North Korea has not changed.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 Peninsula is the only outcom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ccept. 오늘 열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CVID 수용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V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 간 이러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morrow, if we sign a document, if we can get that far, we will have had a historic change here in Southeast Asia, North Asia, and all around the world.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경제 지원과 전례 없는 안전 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까지 경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결코 제재 완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정상회담 협상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어젯밤 늦게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상회담 하루 전에도 미국 성김대사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세 차례나 만나 합의문을 조율한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인 CVID에 최종 합의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고석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밤 늦게까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조율했습니다.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은 어젯밤 9시 50분부터 1시간 넘게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3번이나 만나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겁니다. 두 사람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갈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 관련 문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 쟁점에 절충점을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인 CVID의 구체적 내용을 합의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밤늦게 각각 숙소로 돌아간 두 사람은 협의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양측이 실무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선 두 정상이 회담에서 직접 단판을 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젯밤 깜짝 외출에 나섰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12시간 앞둔 시점에 갑작스러운 외출이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2시간가량 싱가포르 명소 곳곳을 돌아보면서 시민들의 환호에 화답하고 사진도 찍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어젯밤 깜짝 외출을 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명물로 꼽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수영장에 나타난 겁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 시간 어젯밤 9시 무렵 호텔을 나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둘러봤습니다.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외출은 초대형 식물원인 가든 스파이더 베이를 시작으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에스플러네이드 공연장, 멀라이언 파크까지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여당 유력 정치인인 옹예쿵 전 교육부 장관도 동행했는데 발라크리시난 장관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이수용 당 부위원장, 이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이 대거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에서는 외출 1시간 전부터 무장한 싱가포르 경찰이 투입되는 등 주변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삼엄한 경비 분위기와는 달리 김 위원장은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웃음을 보이고 손도 흔들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이뤄진 깜짝 외출을 두고 오늘 있을 회담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세기의 단판으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두 정상이 머물고 있는 싱가포르 호텔을 잇따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째 밤을 보낸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갑니다. 이선화 기자, 현재 호텔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혹시 북측 수행단의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았습니까?
네, 아직까지 호텔 바깥은 적막합니다. 다만 어제와 다르게 호텔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 현지 경찰이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갈 것을 당부하는 등 점차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측 관계자들의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3시간여 앞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20층 스위트룸과 그리고 북한 관계자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어젯밤 깜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호텔로 돌아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저녁 짧은 외출을 마친 뒤 이곳 시간으로 11시 반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비비안 발라크리슈나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호텔 로비까지 동행한 뒤에 악수를 하고 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외무장관은 어제 어땠느냐는 저희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내일을 기다려달라고 짧게 답변한 뒤 차량을 타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이 밖에 김창선 서기실장과 이 김영철 부위원장 등 북측 관계자들도 김 위원장과 함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네, 어제 최종적으로 의제를 조율하던 북한 협상팀이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던 호텔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측과 만났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른바 판문점 협상팀이죠. 이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최강일 부국장 그리고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이 함께 어제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저녁 이곳 시간으로 저녁 9시 50분이 넘은 시간에 호텔을 드나들었습니다. 총 3차례 회담을 가진 건데요.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함께 인근 호텔에서 만나서 마지막까지 최종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선화 기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아침 몇 시쯤 호텔을 떠날지 아직 확인된 것은 없는지요? 네, 일단은 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 호텔에서 몇 시에 떠날지는 정확히 공개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호텔까지, 그러니까 회담이 열리는 카펠라 호텔까지는 8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교통이 통제될 경우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를 조금 넘어서 이곳 호텔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세인트 레지스 호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를 만난 것 이외에는 특별한 공개 일정이 없었습니다. 오늘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談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반도 냉전 시대를 끝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샹그릴라 호텔로 갑니다. 이지은 기자, 회담 시작까지는 이제 3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샹그릴라 호텔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이곳은 현지 시간으로 새벽 6시, 좀 이른 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숙소 앞 양옆에 100m가량의 펜스가 그대로 쳐져 있고요. 제 뒤로 보이시는 이 천막 검문 검색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이 조를 이뤄서 주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2시간 정도 이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펠라 회담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 태세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회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 40분 전쯤에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단 간의 회의가 아주 빨리 잘 진행됐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과거와는 다른 이 북한과의 진짜 협상이 잘 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백악관이 발표한 일정표에 따르면 오늘 북미 정상회담 단 하루만 진행되는 것으로 일단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정을 보면요. 오늘 저녁 7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8시가 되겠죠. 미국을 출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당초에 13일, 내일 오전에 출국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루가 앞당겨진 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예정대로 현지 시간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처음 만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샹그릴라 호텔을 떠나서 회담장에 도착한 뒤에 9시부터 한 15분간 김 위원장과 인사를 나눌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45분간 통역을 대동해서 이 단독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전 10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1시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한 1시간 반 정도 확대 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끝난 뒤에 이제 오찬을 하게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상당히 속도감 있게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독 회담이 끝난 뒤에 이어질 예정인 확대 회담. 양측에서 어떤 인사들이 배석하게 될지 모두 결정이 됐습니까? 네, 방북을 2차례 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던 볼턴 보좌관, 그리고 켈리 비서실장이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찬이 이루어지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최선희 부상과 함께 실무회담을 벌였던 성김 대사, 그리고 또 포틴저 선임 보좌관,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지은 기자. 오늘 모든 회담 일정이 마무리된 뒤에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거나 별도로 기자회견도 하게 됩니까? 일단 백악관이 공지한 일정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게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겠다라는 것인지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독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두 정상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상 또 함께 회담 결과에 따라서 함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지 시간 오후 4시 기자회견까지 주어진 시간, 두 정상이 처음 만날 때부터 계산하면 최대 7시간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담판을 지을 내용이 많이 있다면 상당히 빠듯할 것도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통역 시간을 고려하면 상당히 좀 너무 시간이 작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미 됐다고 분석이 됩니다. 두 정상의 45분간의 이 회담 내용에 따라서 이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있을 오늘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첫 발을 어떻게 떼게 될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이후 앞으로 비핵화를 검증하는 과정이 이어지겠죠.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어젯밤에 이와 관련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요. 북한 핵사찰 경험이 있는 유엔이 비핵화 검증 작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검증 과정에서 유엔이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evant part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stand ready to support this process in any way, including verification if requested by the key parties.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문가들이 북한이 진정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 요원들은 6자 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북한 땅을 밟았지만 2009년 4월 6자 회담이 난항을 겪으면서 북한에서 추방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위해 100명이 넘는 전문가 그룹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 가운데 검증의 V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혼자서도 검증 작업을 벌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핵사찰 경험이 있는 유엔의 도움이 가세하면 노하우 전수를 통해 검증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조언입니다. And to engage in a constructive negotiation to reach an objective that is vital for us all, the peaceful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이날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에서 5.78포인트 상승한 25,322.3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3월 9일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또한 각각 2.97포인트, 14.41포인트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내일까지도 이어지느냐 여러 관측들이 있었지만 이제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대로 오늘 하루입니다. 통역사들만 참석해서 열리는 단독 회담에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확대 정상회담에는 두 나라에서 누가 배석을 할지 주목이 됐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 또 켈리 비서실장이 함께하고 북한에서는 예상인데요. 김여정 부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현, 김민관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국무부 팀과 사전회의, 우리는 한반도 CVID에 전념한다. 북미 정상회담 하루 전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성김 대사와 함께한 조찬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배석자 1순위로 꼽히는 폼페이오는 뉴욕타임스에 며칠간 백악관 집무실에 머물며 대통령에게 북한의 군사력과 대북 제재의 영향 등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비핵화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며 두 정상 사이에서 자신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 최종 조율 과정에 홀대설과 배제설이 돌던 볼턴 보좌관이 싱가포르행 에어포스원에 오르는 모습은 유독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비아 모델을 주장했던 볼턴의 배석은 그 자체로 북한의 압박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앞서 두 사람의 배석 가능성을 전했고 CNN은 이번 회담에서 둘 사이의 역학관계가 드러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리센룽 총리와의 회담에 참여했던 존 켈리 비서실장과 스티븐 밀러 수석정책보좌관의 배석도 검토됩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 파트너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영순위로 거론됩니다. 김 부장은 지난달 26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 옆에 앉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김 부장은 지난 1일에는 북한 고위급으론 1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배석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26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하는 등 김 위원장에게 높은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으로는 유일하게 김 위원장 수행 명단에 포함된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배석 여부도 주목됩니다. 노무력상은 김 위원장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의 환담 자리에 깜짝 등장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군서열 3위인 그는 비핵화에 합의했을 경우 군부의 불만을 다독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외교 전반을 총괄하는 이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대미 외교 전반에 해박한 이용호 외무상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의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한 문재인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오늘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나면 바로 폼페이오 장관을 우리나라로 보내서 회담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는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4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북미 간 진행된 실무 논의 내용을 설명한 뒤 회담 직후 폼페이오 장관을 한국으로 보내 결과를 자세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기적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국민은 마음을 다해 기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정상통화에서 종전선언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견을 모은 건 아니고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며 자세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미 회담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간의 대화에만 기댈 수는 없다며 남북 대화도 함께 성공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도 집중해서 봐야 할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 두 정상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 가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오든 회담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유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do invite him to the White House or to the United States, would it be here at the White House or at Mar-a-Lago? Maybe we'll start with the White House. What do you think?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백악관을 특정해 기자들에게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도 다음 달 평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며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에 초청했다고 북미 회담 준비와 관련된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지난 1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전달한 친서를 통해서입니다. 북한 측이 희망한 시기는 다음 달입니다. 현재 양측 모두 한 번의 회담으론 비핵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있어 추가 정상회담에 무게가 실립니다. 후속 회담 관련 내용은 확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나오게 될 공동선언문이나 공동성명에 담길 공산이 큽니다. 6월 12일 회담을 시작으로 다음 달 평양, 가을 워싱턴으로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이행해가는 수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에 온 북한 인사에 삼지연 관현악단, 현송월 단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이루어질 미국과 북한과의 문화 또 스포츠 분야 교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오늘 오찬에서 깜짝 공연을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체조단과 관현악단의 초청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문화교류 방안이 다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북미 간 핑퐁 외교식 접근법입니다. 1971년 미국이 중국과 친선 탁구 경기를 하며 국교 수립에 물꼬를 튼 것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방안을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과 이미 논의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의 현송월 단장이 회담에 동행한 것은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현 단장을 포함한 북한 예술단은 평창 올림픽을 전후해 방남 방북 공연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축으로 한 소프트 외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양국의 국교 정상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교 정상화와 관련해 모든 것이 완료됐을 때 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악시오스는 북미 간 교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 오전 9시, 우리 시간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싱가포르 현지에서 회담 준비 상황을 취재하고 돌아온 유선혜 기자와 오늘 회담의 의미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선혜 기자, 1년 전만 해도 서로를 적으로 여겼던 북미 정상이 드디어 오늘 회담장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현지에선 이번 담판의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외교적 안보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외교적 빅뱅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역사적 무대가 싱가포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를 무작정 낙관할 수는 없지만 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마주한다는 사실 자체가 전 세계의 평화 분위기를 띄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것에 평가에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에 이어서 업무 오찬까지 끝나고 나면 오후 4시, 현지 시간 오후 4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싱가포르에서 있던 지난 2주 동안 준비 과정을 봤을 텐데 순탄치 않았죠. 네, 의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판문점에서 그리고 의전과 경호 문제는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의전과 경호 문제는 지난주에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만 의제는 어젯밤까지도 성김 대사 그리고 최선희 부상 간의 협의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와 체제 보장 그 수위를 합의문에 어느 정도로 담을 것인가 이것을 두고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오늘 회담 일정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백악관이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김정은 위원장을 우선 만납니다. 그리고 10시 15분부터 45분 동안 단독 정상회담으로 시작을 해서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참모들이 합류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을 한 뒤에 오후 8시엔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지기까지 싱가포르 공군기지를 출발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주어진 시간이 10시간, 사실상 오가는 시간이라든가 휴식 시간 등을 제외하면 7시간 정도가 최대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다른 정상회담들을 보면 보통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미처 하지 못한 얘기들이나 결정을 지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두 정상이 만나서 단독으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담 자체가 성사 과정 자체가 톱다운 방식. 일단 정상 둘이 회담을 하는 것을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참모들은 그 틀 안에서 의제를 논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회담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고 어젯밤까지도 결정하지 못한 민감한 협상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단독 정상회담 45분 사이에 일괄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참모들이 합류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관측입니다. 네,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하게 될 양측의 참모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측에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강경파로 불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볼턴 보좌관의 합류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북한에는 그 참석 자체가 상당히 압박이 될 수가 있고 미국에선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존 켈리 비서실장 그리고 볼턴 보좌관 이렇게 3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참석자를 밝히진 않았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사실상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합류는 거의 확실합니다. 볼턴 보좌관의 상대 역으로는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또는 이용호 외무상의 합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역시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부분은 합의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성공적으로 회담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합의문에 서명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통상의 경우엔 기자회견 전에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번 6.12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엔 싱가포르 선언 혹은 센토사 선언으로 불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또 북한 체제 안전 보장, 70년 가까이 이어진 북미 적대관계 개선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합의문엔 북미가 비핵화 목표를 향해 가면서 서로 주고받을 조치들이 나열될 수가 있는데 북핵 신고와 검증, 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와 동시에 대북 불가침 약속, 또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의 과정이 어쩌면 시간표처럼 타임테이블로 명시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비핵화. 여기에 북한은 완전한 만을 붙이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즉 CBID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이것이 합의가 될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네, 싱가포르 선언 또는 센토사 선언이 나오고 합의문까지 도출이 된다고 한다면 역사적인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이번 회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년 가까이 원수처럼 살았던 북미가 마주 앉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함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냉전의 마지막 고리를 끊을 기회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에 성공을 하고 또 종전선언과 국교 수립, 경제 협력까지 모색하는 결과까지 나온다면 한국전쟁 당사국으로서 1953년 이후 65년간 이어진 정전 상태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어진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동북아의 전통적인 대립구도 이것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성공적인 합의문이 도출되려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결과를 마지막까지 사실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확실성 그 자체다 이런 평가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핵화를 바라보는 북미 양측의 기본적인 시각도 다르고 또 이걸 해결해 나가려는
접근 방식, 방법론 이런 것도 차이가 큽니다. 무엇보다 두 정상이 과거의 이제 정상들처럼 전통적이고 신중한 스타일의 합의가 아니라 파격과 결단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지만 빅딜의 가능성을 섣불리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관건이라면 역시 비핵화 초기 조치와 4차의 검증 이것을 북한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단계적으로 보상을 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 지도자로는 반세기 만에 하늘길을 이용해 외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과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이른바 백두혈통은 비행기를 나눠서 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각 다른 비행기에 타서 위험에 대비하는 것과 같은 대응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 지도부의 전용기를 제공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여행은 연막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뜬 석대의 비행기 중 어디에 타고 있을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0일 오후 2시 반쯤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착륙한 중국 국제항공 비행기에서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엔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비행기를 나눠 타는 이른바 위험 분산 작전으로 평가됐습니다. 당초 북한의 권력 공백 상태를 우려해 김여정 부부장은 평양에 남을 거란 관측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 당국은 김 위원장이 중국 항공기를 이용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상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요청으로 항공기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중국 지도부가 이용하는 보잉 747기, 특히 리커창 총리의 전용기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 전용기를 이용한 것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북한 문제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중국의 역할을 세계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역사적인 만남, 세기의 단판으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이 가능할 것인지 그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 드디어 오늘입니다. 네, 역사적인 날이 이제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냉전을 종식시키느냐 마느냐 회담이 열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종식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이제 냉전이 완전히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북한이 국제사회에 이제 활발하게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우리한테 조금 도전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볼 때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또 통일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개혁 개방을 하는데 우리 돈도 조금 들어가지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통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오늘 마련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오늘 회담의 결과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긍정적인 걸로 결론은 나 있는 게 아닌가 보는데요. 근데 이제 아주 큰 박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부터 이제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긴 과정의 첫 단추를 이제 채운 것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늘 얘기하듯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폼페이오 장관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이제 트위터를 해서 과거와 달리 이번엔 진짜 합의가 이루어질지 곧 알게 될 것 이러면서 양측 참모부와 대표단 사이 회담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 마지막 얘기는 결국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결단으로 마지막 활용 점정하겠다. 그 얘기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뭐 큰 진전이냐 작은 진전이냐 큰 진전의 첫 발이냐 아니면 오늘 그냥 한 반쯤 시작이 반이라듯이 반 달성하느냐 여부는 이제 10시부터 있는 회담에서 중요한 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몸소 보여줬죠. 어저께 네. 밤에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밤에 그렇게 시찰할 그렇게 나갈 여유가 있지는 않겠죠. 근데 여유 있게 시내를 관광한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기본 합의는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미국 당초에 추진했던 것은 일괄 타결이었는데 네.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인 해법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여유 있는 것도 한 번에 자기가 완전히 벌거벗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좀 시간을 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단계적으로 해야만 이것이 실행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첫 발을 내디지만 전 세계에 북한이 불량 국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서 선량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고 그러나 당분간은 핵을 아직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어젯밤 늦게까지 미국의 성김 대사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네. 실무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3차례나 만났어요. 네,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사실 판문점에서 6차례 만났지만 아주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이제 추정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령탑,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현지에 도착해서 사령탑 지금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거기서 수시로 아침 먹고 회담하고 점심 먹을 때 보고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회담하고 저녁 먹기 전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밤 11시 뭐 한 반까지 이제 회담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까지 갈 때는 대체적인 문화는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3개 정도는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네. CVID에서 CVD가 되냐, CVID까지 되냐.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이란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는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담판으로 결정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빅 다운 페이먼트라 그래서 아주 큰 선수금, 부동산 계약할 때 선수금을 뭐 중도금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주면은 굉장히 좋은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될 수 있고 이제 우호적인 그 집주인하고 이제 계약이 되는데 이를테면은 핵과 미사일을 뭐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이전한다. 이거는 미국이 강력하게 바라고 있고 중간 선거에도 굉장히 유효하게 활용될 텐데 이거는 아직 확실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을 할 것 같고 또 2020년 미국의 대선 직전까지 완료하겠다. 네. 이것도 아마 날짜를 박느냐 아니면 최대한 가능한 빠르게 비핵화를 진행한다. 이 정도로 할지 이런 거 정도는 아직 문구를 확정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뭐 추상적인 네. 다소 모호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모호할 가능성이 더 큰 게 네. 그렇지 않으면 2차, 3차 정상회담을 기약하고 있질 않을 텐데 지금 다 끝내버리면 뭐 다시 만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2차, 3차 정상회담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3가지, 적어도 이 3가지 부분에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 성에 아주 꽉 찬 그런 합의가 나오기보다는 조금 좀 약간 추상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서 결국은 이것을 다시 구체화해서 또 다시 정상회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2차, 3차 정상회담 중에는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비핵화 자체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런 정도까지 합의는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앞에서 네.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CVID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 가운데 V 네. 검증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방점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증과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의 이견, 서로 네. 다른 의견이 막판까지 부딪혔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을 말씀드렸지만은 검증 가능한 것도 매우 중요하죠. 검증 가능하다가 아니라 무조건 검증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북미 간의 그 핵 갈등, 그 다음에 제네바 핵 합의, 그리고 9.1 공동성명 이후에 2.13 합의를 거쳐서 14 합의 거쳐서 불능화하고 또다시 이 핵 문제가 또다시 결렬된 거, 이 모든 게 다 검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별 사찰 또는 임의 사찰을 받아야 되는데 임의 사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어디가 의혹이 있으니까 이건 좀 봐야 되겠다 하면
불과 뭐 한 5시간이나 10시간 이내에 볼 수 있게.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은 첫 번째는 군사 시설은 안 된다. 두 번째는 반드시 사전 합의가 돼야 된다. 네. 지금 이란하고 핵 합의가 깨진 것도 군사 시설까지 보여주는데 사전에 이란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걸림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 핵 합의를 깬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합의해서도 그걸 미진하게 하면 당장에 미국에 들어가서 비판을 받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미 사찰을 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해라.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의 말에 의하면은 확실한 검증 체제를 수립하겠다. 네. 그런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단판의 두 가지 가장 큰 핵심은 앞에서 지금 쭉 얘기를 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부분이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입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도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과거에는 없었던 매우 독특한 방식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이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제 추정컨대 지금 벌써 한두 번 얘기가 나왔는데 존 볼튼조차도 얘기를 한 바가 네. 있습니다. 미국 북한과 불가침 협정 또는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사항을 의회의 비준을 받아주겠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의회가 비준하면 미국의 전쟁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쟁을 하려고 해도 비상 시국에는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이 당장에 사상당하면 비상 그 명령권을 발동해서 전쟁에 투입해라 하라 이렇게 하지만 반드시 미국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 승인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불가침 조약 같은 거 또는 뭐 엄청난 재정적인 소요가 되는 부분 또는 대사관 개설. 이를테면은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이런 이익 대표부를 설치하는 거는 대통령이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를 임명하는 대사관은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또 상원의 3분의 2를 받아야 돼요. 네. 그 얘기는 이거를 깨기도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준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요. 또 북한이 간절히 또 다른 거 바라는 거는 이제 제재를 해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제재도 이를테면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부 해제 중에 금융 제재 같은 거 약간의 상징적인 제재 완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제재는 어저께도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하기를 완전한 비핵화되기 전에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재 부분은 놔두더라도 체제 안전 보장 측면에서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이번에 합의 사항을 의회의 비준을 받아주겠다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 담판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앞서서도 유선희 기자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합의문 서명 가능성도 있고요. 공동 선언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 될까요? 그러면? 그 내용들은 일단은 이제 상호 존중하고 평화 공존하고 그리고 아마 꼭 있을 게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구두로라도 네.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BID 검증 부분, 그 다음에 그 평화를 뭐 보장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바라기로는 완료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차기 회담 날짜를 박는다든지 차기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든지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이 의회의 비준을 받을 만한 성격이 못 된다. 아니면 이란 핵 합의보다 모자란다. 이러면 서명을 안 할 것 같고요. 네. 좀 자신이 있으면 서명하고 그러나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들 질문을 받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판문점 회담처럼 같이 일부를 읽는다든지 요약을 해서 하고 기자 질문을 안 받는다든지 뭐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40분가량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도 네.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종전 선언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 네. 그다음에는 언제쯤 7월 27일 정전 네. 기념일이 될까요? 사실은 이제 남북미 간에 이제 이걸 추진을 했는데 그걸 가장 열심히 추진했던 게 북한입니다, 네. 사실. 근데 북한이 과거에는 중국하고 이제 사이가 아주 서먹서먹했는데 금년에 이 2번이나 만났잖아요, 시진핑 주석을. 그러고 되다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빼놓고 남북미 3자가 하기에는 자기가 민망하죠. 자기가 중국 비행기 빌려서 타고 가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한국까지 빼고 북미 간에 판문점 회담처럼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 정도의 내용을 그냥 넣어서
공동선언에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전선언이라기보단 일부 내용을 포용하는 것이고 진짜 종전선언은 뭐 7월 27일 정전기념일 날 판문점에 와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가을에 평양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일설에는 이제 그 김정은 친서에 평양으로 트럼프 대통령 초청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같이 가셔서 평양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엔에서 정상이 아니라 외무장관들이 가을에 유엔 총회 하잖아요. 그러면 4자, 중국까지 포함해서 4자 외무장관이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남북미 3자 정상회담과 종전선언도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우리 홍현욱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을 비교적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전용기를 제공받은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현지 숙소까지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체제 유지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김 위원장이 비운 평양을 현재 누가 지키고 있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환송 나온 당미 정부 지도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중국 전용기에 오르셨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김정일 위원장의 싱가포르행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용기인 참매 1호가 아닌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탄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오갈 의제까지도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 김 위원장의 외부 일정이 끝나기 전에 숙소 위치까지 공개하는 건 북한에선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외부에는 회담 성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주민들에게는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과 함께 체제 안정성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평양의 권력 부재 상황이 와도 체제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평양은 사실상 2인자인 최용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수의 인물이 삼각, 사각 체제를 이루어 관리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수길 총정치국장과 이영길 북한군 총참모장이 행정과 군 업무를 나누어 맡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어제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할 것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싱가포르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의 회담 내용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내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모레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어제 코스피가 18포인트가량 올라서 2,470선을 돌파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주가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진공 마사지기 같은 임의용 기기를 의료기기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쓰거나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을 약처럼 과장 광고한 홈쇼핑 4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주의 등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대진 침대의 다른 3개 모델에서도 라돈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문제의 매트리스 수거 작업은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우체국 직원 3만 명이 투입이 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댓글 조작에 가담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드루킹을 포함해 모두 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립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함안에서 아라가야 왕성의 실체도 확인이 됐고 가야시대 유적들이 발견됐다는 소식 최근에 계속 전해드렸었습니다. 경상남도가 가야 유적을 전수조사하고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에 오는 2020년까지 6,9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주 황룡사지와 가문사지에서 출토된 부처의 진신사리가 올해 안에 불국사로 돌아갑니다. 부처가 남긴 사리는 그동안 문화재로 인식이 돼서 주로 박물관에 보관돼 왔었습니다. 국내에 사는 유일한 북극곰이 오는 11월 우리나라를 떠나서 영국의 한 야생동물공원으로 갑니다. 이름은 통키, 올해 24살인데 사람으로 치면 고령의 나이입니다. 지금처럼 홀로 사는 것보다 다른 북극곰들과 함께 사는 게 나을 거라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결정입니다. 네, 오늘 주목할 일정, 당연히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대표단 간의 회의가 잘 됐다. 진정한 합의를 곧 알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진정한 합의가 무엇일지 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될 10시,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6월 12일 6.13 지방선거는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지금 아침 8시가 다 된 시간이니까요. 16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 밤 12시로 공식 선거운동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출근하시기 전에 창밖 꼭 확인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요.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낮부터 본격적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5에서 30mm 정도의 양이 오겠는데요. 경북 지역에는 일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예상되니까요. 오늘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대체로 평년 기온을 밑돌다가 내일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아주 강한 더위는 아니지만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볕이 상당히 뜨겁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의 해상에는 안개가 끼겠고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서울과 광주가 27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아지겠습니다. 요즘 실내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감기 걸리는 분들 많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기상정보였습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 당국에 출석해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씨는 불법 고용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만 짧게 답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출입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어제 오전 10시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에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큰딸 조연아 씨도 지난 4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집에 고용해 일을 시킨 것은 인정했지만 불법 입국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곧 두 모녀와 직원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조양호 회장이 회사 경비 인력을 평창동 자택에서 근무하게 한 뒤
비용을 계열사에서 내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경찰은 계열사 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 115명이 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판사들은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신뢰가 훼손된 점을 우려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 불신을 씻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고발처럼 구체적 표현이 아닌 형사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수사 대상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법관들로 지방법원 배석 판사부터 고등법원 부장 판사까지 망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마다 다양한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표현 하나를 결정하는 데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끝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으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다. 앞으로 이 같은 말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부서 회식은 원칙적으로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접대 역시 상사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야 일한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커지자 정부가 어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식, 교육, 접대 등에 쓰이는 시간이 일한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잣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있느냐입니다. 이에 따라 업무 중에 담배 한 대를 피우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가 부르면 즉각 복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서회식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기 진작, 친목도모 차원의 회식이라면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업무 관련 접대를 했더라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노동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상사의 지휘나 감독 아래 직장 내 워크숍에 참여했다면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경우 그 시간도 역시 일한 시간에 포함됩니다. 출장을 갔다가 현지에서 바로 퇴근해 정확한 근무 시간을 알 수 없다면 통상의 근무 시간, 예컨대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부는 출장과 관련해 통상 필요한 시간은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400억 원어치의 가상통화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고 여파에 주요 가상통화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통화 광풍은 한풀 꺾였지만 중소거래소들은 여전히 최소한의 안전망도 갖추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언제든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해킹 사고가 난 곳은 국내 7위 규모의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네일입니다. 10일 새벽 1시쯤 해킹 공격이 시작됐는데 불과 40분 만에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통화의 30%가 사라졌습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400억 원가량으로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 중 최대 규모입니다. 코인네일 측은 사고가 나자 공지를 내고 거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유출된 가상통화의 절반 이상을 되찾았다는 게 업체의 주장이지만 이미 상당액이 다른 거래소에서 현금화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코인네일의 서버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가상통화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1일 740만 원대 거래되면서 사고 당일 830만 원에 비해 10%가량 떨어졌고 이더리움은 15% 정도 빠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거래소 UBC 해킹을 당해 170억 원어치의 가상통화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상통화 광풍은 한풀 꺾였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35개가량의 거래소가 영업 중입니다. 이 중 제대로 된 보안 체계를 갖춘 곳은 많지 않아 언제든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오늘 열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내일 지방선거 역시나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밤 12시로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만큼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 오늘 마지막 총력을 다하게 될 텐데요. 민주당부터 볼까요? 민주당 약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또 서울 강남 지역에서 막판 유세를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2일에 이어 경남 진주와 사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해찬, 김태년 의원 등 당 중진들도 함께 경남에 힘을 실었습니다. 습관처럼 찍어주던 당 버리시고 한번 결심해 주십시오. 1번으로 새로운 선택하시면 경남 도를 웃게 만들고. 지금 제 뒤로 추미애 대표가 경남 사천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후 추 대표는 부산, 경남 등 영남에만 나흘을 할애했습니다. 전체 일정의 3분의 1입니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약세 지역이던 영남까지 공략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당 지도부가 전략 지역 위주로 선거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선거 운동을 시작했지만 첫 주말을 부산과 경남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주엔 호남 등 상대적으로 우세한 지역을 돌고 주말엔 다시 대구, 경북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사천 유세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추 대표가 곧바로 향한 곳도 서초구와 송파구였습니다. 서울 강남 3구는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전패한 곳입니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도 바꾸자는 분위기가 강해 해볼만 하다는 입장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은 부산을 첫 일정으로 울산, 경남 등 영남권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막판 공략을 하고 있는 곳도 영남권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경남 창원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텃밭을 지키겠다는 거죠. 유한율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 서부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견제론을 적극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로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언급하면서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경남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도 예정에 없던 경남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측근인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를 지원하면서 영남권 막판 공략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에 보면 민심이 다를 겁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울산도 마찬가지고 17개가 민주당이 나오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렇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절반이 넘는 7일 동안 영남권을 번갈아 찾으며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을 지켜내려는 전략입니다. 한국당은 그 결과 TK와 PK 등 영남권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막판 유세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 시간을 쪼개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전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지방 권력만큼은 제3당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장 단일화 논란을 의식한 듯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절대 없습니다. 수구 세력과의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 박주선, 유승민 두 공동대표는
각각 전북과 대구, 경북으로 흩어져 한두 시간 단위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만큼은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영남 GM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군산 GM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민주당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 지도부 역시 서울과 충남, 호남 등을 돌며 기초의원 후보들을 지원하는 풀뿌리 유세를 펼쳤습니다. 진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용산구의회를 만들 수 있는 후보, 서령 후보만큼은 정의당 당대표로서 꼭 당선될 수 있게. 선거 마지막 날인 오늘도 세 당의 지도부는 전국 곳곳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단일화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서울시장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서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논의가 깨진 뒤로 서로를 거칠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찍박, 김찍박이란 신조어까지 써가며 상대방의 표를 뺏어오려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직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저 찍으면 박원순 낸다 이런 식의 계속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여서는 단일화가 좀 어렵겠죠. 박원순의 산모, 산파가 바로 안철수죠. 안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을 향해 사실상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운명이 문 닫을 정당이라면 더 이상 야권표 분산시키지 말고 야권 단일화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선거 완주를 다짐한 상태여서 막판 단일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쪽이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이뤄진다 해도 사전투표가 이미 완료된 상태여서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사전투표율은 19.1%에 이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곳보다 이목을 끌고 있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스캔들 의혹을 두고 후보들 간에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역 유권자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심버스를 타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 최수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아무 개도 역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동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팩트도 없고.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 관련 의혹에 대해 후보들 주장만큼이나 민심도 갈렸습니다. 선택과 무관하다는 의견과 표심에 미치지는 않고 한국당에서 봤을 때는 아주 그걸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지지 후보를 다시 고민해야겠다는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뒤에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공방이 커지기 직전인 지난 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8.6%,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19.4%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시점인 지난 7일 전으로 네거티브 공방이 더 커졌는데요. 그것이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이후 김영환 후보가 추가 의혹을 폭로하고 당사자인 김부선 씨와 그 딸까지 이 후보와의 관계를 직접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여전히 사실무근이란 입장입니다. 이렇게 막판 돌발 변수가 블랙홀이 된 듯 보이지만 인구 1,300만의 경기도엔 다른 정책 현안들도 가득합니다. 서울로 출근 시간이 꽤 긴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이번에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업자 문제도 많고 복지나 이런 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도 어디가 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이 경기지사 선거전을 뒤덮으면서 정작 지역에 대한 정책 논의가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 민심버스가 만나본 유권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일산호수공원에서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선거 때마다 늘 있는 일이긴 합니다. 후보들 간의 거센 공방 그리고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들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 교육감 후보인 설동호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여론조사 결과 사진입니다. 그제 오전 6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 사진이 배포됐습니다. 발신인은 퇴직을 2달 앞둔 대전의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선거법상 공무원이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하는 건 불법입니다. 대전시 선관위는 어제 이 교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다른 대화방에서도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에는 충북 음성군 교장단 명의의 문자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전교조 출신인 김병우 후보를 비난하고 심의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 때문에 충북 선관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는데 안에선 군수 후보들끼리 고발전이 치열합니다.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유두석 후보의 가족이 한 음식점 주인에게 명함과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는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시석 후보 측은 유 후보의 가족을 경찰에 고발했고 유 후보 측도 자신을 낙선시키려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며 맞고발했습니다. 지난 8일 경북 청도에선 마을 주민 8명을 사전투표소로 실어나르던 이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오늘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 오늘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관련 소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전인 그제 예상보다 빨리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고 다음 날인 어제 아침에 북한 매체가 이를 보도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외출을 해서 싱가포르의 명소들을 둘러봤죠. 곧바로 오늘 아침에도 북한 매체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시민들을 향해 웃거나 손을 흔드는 모습까지는 전해드렸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도 전했다고요? 네,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젯밤 싱가포르의 여러 명소를 참관했다고 오늘 오전 6시에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숙소로 귀환한 지 5시간 40분 만인데요.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야경을 감상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 기간의 동정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은 최근 2차례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김 위원장의 평양 귀환 이후에 보도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다음은 미국 정부가 해킹을 이유로 러시아에 추가 경제 제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 시큐리티, 크반트 과학연구소 등 5개 기업과 경영진 3명입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 정부 산하 군사정보기관의 사이버 공격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모든 재산이 봉쇄되고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회담은 이제 하루 동안만 열리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김정은 위원장의 출국 시간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이것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까? 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예상보다 단축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출국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떠날 예정이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종료 시점을 미리 확정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도 출발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의 출발이 김 위원장 때문에 빨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현지 시간 11일 또다시 자폭 테러가 벌어져 최소 3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테러범이 농촌재건개발부 정문에서 폭발물을 터뜨려 13명이 목숨을 잃고 최소 25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오늘부터 8일간 탈레반과 한시적으로 휴전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자신들이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손주들을 철제 우리에 가두고 자동차 트렁크에 방치한 60대 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할머니는 8살과 9살인 손주들을 트렁크에 있는 개 우리에 가뒀는데요.
당시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고온임에도 차량 창문까지 모두 닫아 아이들이 질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된 할머니는 차량 안에 남는 공간이 없어 아이들을 우리에 가뒀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평소 매우 친절했던 할머니가 손주들을 학대한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600년 전에 산채로 제물로 바쳐진 어린이들의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페루 북동부 투르히오시 완차코 해변 인근에서 발견된 유골들입니다. 지난 4월에 이어 최대 규모의 인신공양 흔적이 또다시 발견된 건데요. 이번에 발굴된 유골은 어린이 56명과 어린 라마 30마리로 약 600년 전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들은 6살에서 14살 사이로 모두 옷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질병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미국의 한 교수는 폭우와 홍수의 영향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나자 종교 의식에 따라 어린이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의 문화산업지구에 실물 크기의 복제 스핑크스가 또다시 세워졌습니다. 높이 20m, 길이 60m에 달하는 이 스핑크스는 2014년 처음 세워졌는데요. 당시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스핑크스를 세운 회사 측은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한 후 즉시 철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이 돼서야 머리만 떼어냈었는데요. 지난 5월 떼어낸 머리를 다시 붙이는 작업이 관광객들에 의해 발견된 겁니다. 이집트 정부는 복제 스핑크스는 이집트 고유 문화유산에 대한 모욕이라며 중국 측에 즉시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른바 CVID만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신뢰할 만한 합의가 있다면 오늘 정상회담에서 합의문과 부속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독특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가 미국의 유일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The ultimate objective we seek from diplomacy with North Korea has not changed.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 Peninsula is the only outcom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ccept. 오늘 열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CVID 수용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부일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 간 이러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morrow, if we sign a document, if we can get that far, we will have had a historic change here in Southeast Asia, North Asia, and all around the world.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경제 지원과 전례 없는 안전 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까지 경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결코 제재 완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정상회담 협상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오늘 회담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기동 부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홍현익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회담 전망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긍정 반 부정 반인데요. 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번 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 미국 사이에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거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례 평양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또 워싱턴을 방문했고 네. 그리고 최선희 성킴 라인이 6번에 걸친 판문점 사전 접촉이 있었고 또 어제 싱가포르에 와서 또 3번에 걸친 또 사전 협의 절차를 갖췄기 때문에 서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탐지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대략 저는 뭐 한 70% 80% 정도는 이미 실무선에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20% 30%는 오늘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회담이 시작되고 지금 8시 반입니다. 이제 1시간 반 이후에는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되고요. 아마도 늦어도 지금 뭐 조금 일찍 출발할 것이다. 정상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늦어도 이제 9시 정도에는 출발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지 두 사람이 누가 먼저 가서 기다릴지 인사는 어떻게 할지 처음으로 꺼내는 말은 뭘지 지금 하나하나가 다 집중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출발하는 위치도 비슷한 위치이고요. 두 분이 이제 머무는 호텔 자체가 걸어서 7, 8분 거리니까 사실 밤에 만나서 생맥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러진 않았을 가능성이 이제 크지만 그래서 저 동선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빨간색 줄로 이렇게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데 가다가 만날 수도 사실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가다가 만나든지 여부가 아니라 이제 회담장에 들어설 때 보통은 이제 상급자가 늦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마 문을 2개를 만들어서 각각 동시에 동시에 입장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제일 싱가포르 당국이 신경을 쓴 게 그 두 나라 간의 국력차는 있지만 대등한 국가 원수로 대접을 한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는 공항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군 공항에 도착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창의 공항에 도착했는데 단지 이제 차이는 김정은 위원장은 국빈 방문을 해서 레드카펫을 깔아줬어요. 그리고 그거는 다분히 비용을 좀 싱가포르 당국이 내주려고 그래서 했던 거고 트럼프 대통령 강대국 원수인데도 레드카펫이 없었습니다. 공군 공항에 내려서. 근데 어쨌든 그 대등한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아주 공평한 회담 주최국이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남기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김정은 위원장이 20cm 키가 작기 때문에 서서는 사진을 안 찍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주목해서 볼 장면이고 지금 보니까요. 센토사 섬 지금 이제 회담이 열릴 그 카펠라 호텔의 센토사 섬 진입로에 일반 차량에 대한 통제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이제 곧 정상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차량은 못 들어오게 통제가 시작됐다고 이제 점점 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동을 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곧 호텔을 출발해서 회담장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홍 의원님께서 두 정상의 키 차이를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0cm, 김정은 위원장이 170cm, 20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처음 만나서 악수를 나눌 때 그 사진도 영원히 남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인 장면이 될 텐데 이기동 부원장님,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정상들을 만나면 악수를 하면서 기석을 제압하는 이런 스타일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떨까요? 어제 그 G7 그 회담에서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악수를 했었죠. 지난번 그 두 정상이 만났을 때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었는데 어제는 보기 좋게 복수를 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제 준비했던 거죠.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도 미리 이런 그 제스처에 대한 미리 사전적인 충분한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또 운동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젊고 또 평소 운동으로 단련된 그런 또 근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만만치 않은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오늘 뭐 누구의 인상이 먼저 찌푸러지는지는 잠시 후에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세기의 사상 첫 만남이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작은 부분들까지 먼저 좀 얘기를 해봤고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비핵화 관련해서 두 정상이 담판을 어떻게 짓느냐입니다. 신중하게 물론 봐야 되겠죠. 근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밤에 깜짝 외출을 해서 싱가포르 명소들을 둘러보고 앞으로 싱가포르로부터 많은 걸 배우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밤에 외출을 해서 명소들을 둘러봤다는 거는 뭐 그 자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점검이 이제 다 마무리가 잘 돼서 회담 점검이 그래서 외출에 나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추정하는 게 이제 보통
그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거죠. 근데 그거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자체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애초에 가지고 왔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갖고 있고 언론 같은 것도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리관유 수상의 아들이 지금 또 다시 통치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그 민주 체제이면서도 권위주의적이고 또 세습을 사실상 세습 이건 뭐 아들한테 그냥 물려줬다기보다 중간에 다른 총리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권위주의 체제를 가지면서도 1인당 5만 달러의 세계 최고의 그 선진국이 지금 돼가지고 모범적인 그 선진국이라고 이제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이런 회담도 개최를 하고 세계에서 회담이 제일 많이 열리는 도시가 싱가포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네바 못지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체제를 좀 배울 점이 뭔가 이걸 아마 학습했을 거예요. 나이도 젊고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나는 앞으로 한 40년 더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려면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다시 돌아보기 어려운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시내에 사실상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마리나베이 호텔 거기 가서 꼭대기도 올라가서 그 수영장인데 거기도 갔다 그랬죠. 그리고 쇼핑센터 쫙 돌아보고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그 김영철을 포함해서 다 그 거느리고 갔더라고요, 수행원들을. 그래서 이 수행원들에게 이 골바초프도 옛날에 그랬지만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주요한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지도자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이 참모들한테 새겨놔서 참모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자기는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아마 한 게 아닌가. 네네. 어쨌든 정상회담에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좀 여유를 갖고 있다는 게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기동 부원장님. 앞서 오늘 회담을 전망하시면서 70~80% 정도는 결론이 난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오늘 두 정상의 담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20~30% 부분이 CVID 가운데 완전하고는 이제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고요. 검증 가능한 부분하고 불가역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될까요? 담판 필요한 부분 말이죠. 사실 정상회담에서 그 정상 간의 합의될 사항이 20% 30%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남은 겁니다. 과제가 보통은 막 90% 이상이 실무급에서 다 합의가 되고 나머지 5에서 10% 정도 정상 간의 합의를 하는 건데요. 이건 상당히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의 그 다른 정상회담과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과제들이 남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것들이 어렵냐면은 적어도 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 부분에서도 상당한 어떤 의견의 일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검증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핵능력에 대한 이 신고 그리고 사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북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러나 나머지 비가역적인 부분은 아마도 이번 회담에서 그 부분까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속 회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비가역적 부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후속 회담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오늘 회담이 진행될 싱가포르 센토사 섬 일반 차량 통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조금 전에 황남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분위기도 궁금한데 잠시 현장 기자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 부근에 현재 JTBC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 기자,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제 뒤로 빨간색 지붕이 보이시는지요? 조금 있으면 회담이 열릴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입니다. 이 카펠라 호텔은 지금 주변을 펜스로 단단히 둘렀고요. 입구 쪽으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호텔이 비교적 잘 보이는 이곳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회담까지는 이제 1시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회담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지금 센토사 섬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통제라든가 경호가 강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센토사 섬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700m 길이의 다리가 있는데요. 이게 센토사 섬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조금 전 싱가포르 경찰이 9시쯤부터 이곳으로 들어오는 다리를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2시간 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임박해질수록 이렇게 경호는 한층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리뿐 아니라 이 바다를 통한 접근을 막기 위해서 싱가포르 군함이 섬 주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텔 입구 쪽은 펜스로 둘러쳤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쯤에 숙소를 출발해서 센토사 섬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들이 언제쯤 도착하게 될까요? 네, 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시작합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만 공개가 됐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9시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을 출발해서 9시 20분 정도에 이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도로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 시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는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부터 만남의 순간까지 모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 부근에서 김혜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현juk 위원님, 오늘 회담이 진행될 텐데 혹시 뭐 돌발 변수 같은 건 없을까요? 돌발 변수는 이를테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분이면 상대방을 알아본다. 네. 또 들린 얘기는 5초면 알아본다. 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점점 짧아지는 것 같은데 1분만 넘기면 성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10분 정도, 처음에는 한 15분 정도 인사말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45분 단독 회담하고 통역만 대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대 회담하는데 존 볼튼이 혹시 째려볼지 모르죠. 김정은 위원장을.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굉장히 오히려 다정하게 얘기를 걸어서 존 볼튼을 무장해제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두 정상의 결단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단독 회담이요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어느 정도 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길게 하기도 하고 이 길이가 어느 정도일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진행되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요. 아마 단독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회담의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긴 것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 좀 긍정적 신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단독 회담에 이 시간이 대략 한 30분 이상이 걸리면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좀 겪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독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이후에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에 이어서 현재 시간 오후 4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요. 결과를 지켜보죠.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오늘 JTBC는 하루 종일 특보를 통해 싱가포르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숙소를 출발해 회담장인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로 향하게 될 텐데 이 소식부터 싱가포르 현지에서 손석희, 안나경 앵커가 전합니다. 네, 2018년 6월 12일 오늘 역사를 바꿀 만한 뭔가가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JTBC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